아이들은요, 굉장히 레이더가 부모를 향해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읽어주는지, 엄마 아빠 재미 하나도 없는데 재밌게 들어 이러면 재미없어요.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재밌게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. 그럴 땐 고백하세요. 아, 있잖아,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눈이 피곤한데 불 켜고 책 읽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. 미안해. 아, 근데 있잖아, 지난번에 엄마가 들려준 거 오늘 엄마한테 해줄 수 있어? 여러분, 아이들 굉장히 기뻐해요. 해보신 부모님들 많으시지요? 네,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어떤 때는 램프를 켜고, 어떤 때는 램프를 끄고, 어떤 때는 불을 환하게 밝히고, 어떤 때는 살짝 낮추고, 그렇게 베드타임 독서는 책 읽게 또는 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베드타임 독서요. 하고 싶지요. 그런데요, 안 돼요. 아, 누군 모르나요? 다 좋은 거 아는데요. 상황이 안 돼요. 라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. 그러고 싶지만 돼. 그럼에도 불구하고에서 그러고 싶지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승리해야 된다. 무슨 얘기냐면요. 5만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타임은 밥 먹듯이 해야 한다. 우리 왜 습관적인 거 표현할 때 아주 밥 먹듯이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.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밥은 먹어요. 그건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거고요. 그리고 우리 몸이 달라고 하잖아요. 습관은요,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베드타임 독서가 그래야 됩니다.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. 쉽게 되도록 하는 게 습관입니다. 뇌는요, 습관이 된 것으로 빨리 가려고 한대요. 피곤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베드타임 독서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밥 먹듯이 하자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결심을 굳히게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영화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.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돼버렸네요. 남자가 사랑할 때입니다. 샌프란시스코의 그 케이블카가 쫙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죠. 맨 멋진 조종사복을 입은 남자가 내립니다.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죠. 그 카페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. 아름다운 여인에게 낯선 남자가 말을 걸죠. 뭐 이런 장면들이에요. 그거 보면은요,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영화구나. 샌프란시스코가 주는 그 분위기와 그 두 남녀의 만남, 뭐 이렇게 되면 멋진 영화겠구나. 맞아요, 멋진 영화입니다. 그런데요, 둘은 부부입니다. 부부고요, 교사입니다. 맥라이언이. 그러면 조종사 남편, 교사 아내, 예쁜 두 딸, 그리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도 굉장히 정말 영화스러워요. 그런데 이 영화에서 맥라이언은요, 알코올 중독자입니다. 그것도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상태예요. 그래서 치료를 하러 입원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심지어 어린 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스피린을 먹고 샤워하다가 쓰러져서 어린 딸이 엄마가 죽었나 보다 할 정도의 충격적인 장면까지도 연출하는 그런 사람이고요. 심지어 술에 취해서 딸에게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나쁜 엄마죠. 엄마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정말 병으로까지 진전된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입니다. 그런데요,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눌 때 모습은요, 아이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엄마였고요.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해서 찾은 이유는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과 우울과 중독의 상태에서도요, 베드타임 독서는 잊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.